2주에 한 번씩 시계업계의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위클리 워치 뉴스입니다. 지난주에는 스위스 출장과 늦은 여름 휴가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업로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지난 3주간의 시계업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네바 워치데이가 열렸습니다. 2020년 처음 시작된 제네바 워치데이는 워치스 앤 원더스 정도의 큰 규모는 아니지만 30개 이상의 시계 브랜드가 참가하는 세계적인 시계 박람회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39개의 브랜드가 참여했고 600여 명의 미디어 담당자, 300여 개의 소매 업체를 포함하여 1,500여 명의 업계 전문가가 제네바 워치데이를 위해 제네바를 찾았습니다.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는 일반 대중에게도 로똥 드 몽블랑에 위치한 파빌리온을 공개했는데 4일 동안 8,000여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제네바 시계학교 학생을 위한 자선 경매 이벤트와 시계 전문가가 안내하는 제네바 시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와 즐길거리가 가득했던 제네바 워치데이는 4년 만에 시계 애호가들과 전문가들이 꼭 방문해야 할 여름 이벤트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가 새로운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 2종을 선보였습니다. 모던하면서도 스포티한 폴라리스 컬렉션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크로노그래프 타임피스는 웜 그레이 컬러와 딥블루 컬러의 두 가지 버전으로, 특히 웜 그레이 컬러는 매종의 포트폴리오에 새롭게 추가된 컬러라서 더욱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는 균형 잡힌 디자인의 직경 42mm의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로 출시되었으며 폴라리스 컬렉션의 핵심 디자인 코드가 고스란히 반영되었습니다. 다이얼은 중앙 디스크와 아워 마커를 적용한 중앙 링, 그리고 타키미터 눈금을 새긴 외부 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중앙 디스크와 아워 링은 밝은 색상에서 짙은 컬러로 그라데이션을 이루어 시각적인 깊이감을 더해줍니다. 이러한 레이어를 얻기 위해서는 수작업을 코팅해야 하는 매우 까다로운 공정을 거쳐야만 완성됩니다. 새로운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는 퀵 체인지 시스템이 적용되었는데 블루 다이얼 모델은 스틸 브레이슬릿과 클루드 파리 패턴의 블루 러버 스트랩이 함께 제공되며 웜 그레이 다이얼 모델은 베이지 캔버스 스트랩과 질감을 살린 블랙 러버 스트랩을 함께 제공합니다. 65시간 파워 리저브의 칼리버 761로 구동되는 폴라리스 크로노그래프의 가격은 웜 그레이 컬러 버전의 경우 2,030만원이며 블루 다이얼 버전은 2,11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웜 그레이 컬러 버전은 9월 29일까지 온라인 익스클루시브로 판매하며 이후 공식 부티크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롤렉스가 브랜드의 공식 리테일러이자 세계적인 시계 전문 소매 업체인 부케러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부케러는 스위스를 포함하여 전 세계에 100개 이상의 매장을 보유한 시계 및 주얼리 전문 소매 업체로 롤렉스와 부케러는 거의 한 세기 동안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롤렉스가 부케러의 인수를 발표했지만 부케러는 앞으로도 독립적으로 계속 운영될 거라고 밝혔고, 이번 인수는 스위스 당국의 승인을 받은 후에 정식 효력이 발휘가 되는 것이지만 인수 소식만으로도 시계업계에는 매우 큰 영향을 끼친 브레이킹 뉴스임에는 분명했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여러 아티스트와 협업해온 오데마 피게가 지난 8월 말 일본 도쿄에서 미국의 디자이너인 매튜 윌리엄스와의 새로운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4점의 리미티드 에디션과 한 점의 유니크 피스를 선보였는데 로열 오크 컬렉션과 로열 오크 오프쇼어 컬렉션을 모두 같은 디자인 코드로 선보인 것도 이례적이었습니다. 3엔즈 디자인의 셀프 와인딩과 크로노그래프 모델로 구성된 로열 오크 컬렉션은 각각 직경 37mm와 41mm 사이즈로 선보였으며 다이얼과 크라운, 그리고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옐로 골드로 제작했습니다.
또한 수직 세팅 브러싱 처리를 한 옐로 골드 다이얼은 인덱스를 과감하게 제거하고 12시 방향에는 오데마 피게의 로고를, 6시 방향에는 브랜드의 로고만을 배치했습니다. 직경 42mm의 로열 오크 오프쇼어 크로노그래프는 옐로 골드 또는 화이트 골드로 제작했으며 다이얼은 로열 오크 컬렉션과 동일하게 인덱스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오데마 피게는 유니크 피스도 출시했는데 옐로 골드와 스테인리스 스틸의 대담한 투톤 디자인이 특징인 이 시계는 지난 8월 24일 도쿄에서 열린 오데마 피게와 매튜 윌리엄스와의 협업 출시 행사에서 경매에 붙여져서 100만 달러에 판매되었습니다. 이 모금액은 NGO 단체를 통해 소외 계층 어린이들의 놀이 기반 학습 기회를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기부될 예정입니다. 브레게가 9월 6일부터 9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프리즈 서울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공식 글로벌 파트너로 참여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한국인 독립 큐레이터인 심소미와의 협업으로 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큐레이터 심소미는 끝없는 흐름을 뜻하는 단어이자 오늘날의 디지털 문화와 긴밀히 연결된 문화 소비 방식의 형태이기도 한 스트리밍이 사용된 스트리밍 타임이라는 제목의 작품과 함께 온라인을 통해 연결된 수많은 삶을 표현했습니다. 심소미는 스트리밍 타임 컨셉을 서로 다른 예술 형식으로 구현해낼 두 명의 아티스트를 선정했는데 안성석 작가와 정희민 작가가 그 주인공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아티스트 안성석과 정희민은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를 작품으로 표현했습니다. 프리즈 서울에 마련된 브레게 부스에는 안성석과 정희민의 작품뿐만 아니라 브레게의 엔진 터닝 머신과 브레게 타임피스 등도 함께 전시되어 시계를 사랑하는 애호가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롤스로이스 모터카가 전 세계에 단 4대만 제작하는 새로운 코치빌드 모델 드롭테일을 지난 8월 말에 공개했습니다. 코치빌드는 고객이 컨셉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차량을 만들어가는 롤스로이스만의 최상위 맞춤 제작 방식을 말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에 스위스 하이엔드 워치 브랜드 오데마 피게와 바쉐론 콘스탄틴이 각각 참여했습니다. 오데마 피게는 롤스로이스의 라 로즈 느와르 드롭테일의 대시보드에 로열 오크 콘셉트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GMT를 장착했는데요. 라 로즈 느와르 드롭테일에 추가된 이 타임피스는 운전자가 대시보드에 마련된 버튼을 누르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오데마 피게는 고객의 차량에 맞춰서 레드 컬러의 카운터와 이너 베젤 등을 매치하는 등 유니크한 로열 오크 콘셉트 스플릿 세컨즈 크로노그래프 GMT를 제작했는데 시계는 차량에서 탈착해서 손목에도 착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롤스로이스 모터카의 코치빌드 모델인 아메시스트 드롭테일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레 캐비노티의 아밀러리 투르비용이 장착되었습니다. 차량의 내부 구조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이 시계는 이축 투르비용과 더블 레트로그레이드 디스플레이를 갖춘 유니크 피스로 차량의 대시보드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시간을 설정하고 무브먼트를 와인딩하거나 백케이스를 감상할 수 있도록 차량에서 탈착할 수 있는 폴더업 메커니즘이 적용되었습니다. 아직 나머지 2대에 관한 제작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오데마 피게와 바쉐론 콘스탄틴에 이은 다른 어떤 시계 브랜드가 참여를 할지 계속 주목해보고 싶은 소식입니다. 루이비통이 하우스 앰버서더인 브래들리 쿠퍼가 참여한 새로운 땅브루 캠페인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7월에 루이비통은 땅브루 워치를 새롭게 선보였는데 이번 최신 캠페인에서는 땅브루의 우아하고 세련된 특징을 잘 살려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오르세 미술관을 배경으로 화색에 잠긴 듯 하면서도 단호한 모습을 한 브래들리 쿠퍼 손목에 자리한 땅브루 워치는 늘 함께하는 시간적 감각을 보여주는데요. 영상 속에서 브래들리 쿠퍼는 한 여인과 만나고 이 모습은 미술관의 시계탑을 배경으로 그림자 형태로 표현되었습니다. 새로운 땅브루 디자인을 선보이며 루이비통의 워치메이킹 역사가 이어온 여정에 대한 존경을 표현한 이번 땅브루 캠페인은
전 세계적으로 8월 22일에 지면 타이틀로 처음 공개되었고 9월 1일부터는 루이비통의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말 IWC 샤프하우젠이 미 해군 비행대와의 콜라보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블랙 에이스를 출시했습니다. 이 시계의 가장 큰 특징은 풀 야광 화이트 다이얼로 슈퍼 루미노바 솔리드 디스크가 사용된 다이얼은 어둠 속에서도 밝은 녹색 빛을 발광하며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야간 가시성을 제공하는데 암실 테스트 결과 무려 23시간 동안 밝은 녹색 빛을 발광하는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풀 야광 다이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블랙 에이스 파일럿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이 다이얼은 복잡한 제조 공정을 통해 완성한 것으로 이후 솔리드 디스크를 연철 다이얼 블랭크에 고정시키고 그 위에 블랙 에이스 패치와 숫자 인덱스 등을 새긴 것입니다. 파일럿 워치 오토매틱 41 블랙 에이스는 블랙 산화지르코늄 세라믹 케이스를 탑재하고 있으며 7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보장하는 IWC 자체 제작 3210 칼리버로 구동됩니다. 이 시계의 가격은 925만 원입니다. 지난 8월 30일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의 2023년 수상 후보자 90점이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84점의 손목 시계와 6점의 클락은 GPHG 최고상인 애기유 도르를 포함하여 20개의 부문의 상을 획득하기 위해 경쟁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90점의 시계들은 9월 말 마카오를 시작으로 홍콩, 쿠알라룸푸르, 뉴욕, 그리고 제네바에서 사전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며 GPHG의 시상식은 11월 9일 제네바 레만 극장에서 열립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에는 두바이와 취리에서 수상작의 사후 전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9월 초 스와치가 의미심장한 티저를 공개하자 전 세계 시계 애호가들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2022년 봄 오메가 문워치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문스와치를 선보이며 스와치 매장에 오픈런 행렬을 만든 스와치가 이번에는 블랑팡과의 협업을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콜라보레이션 시계는 9월 6일 대중에게 공개되었고 9월 9일부터 스와치 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시계의 이름은 바이오세라믹 스쿠바 피프티 패덤즈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랑팡의 대표 컬렉션 중 하나인 피프티 패덤즈에서 영감을 받은 타임피스입니다. 2023년은 피프티 패덤즈의 출시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스와치는 블랑팡과 함께 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러한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을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이오세라믹 스쿠바 피프티 패덤즈는 스와치 특유의 즐겁고 재치 있는 방식을 유지하면서 5가지 컬러의 모델로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스와치의 자체 다이버 시계 라인인 스쿠바를 참고하여 바이오세라믹 스쿠바 피프티 패덤즈라고 명명되었는데요. 문스와치처럼 리미티드 에디션은 아니고 상시 판매되는 아이템입니다. 이 시계의 여러 특징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2가지인데 하나는 시스템 51 무브먼트를 장착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91m 방수가 된다는 점입니다. 패덤은 영어권 국가에서 바다 깊이를 측정하는 단위인데 피프티 패덤은 91m와 같기 때문에 이 시계의 방수 성능은 91m입니다. 시스템 51 무브먼트는 2013년에 처음 출시된 최초로 완전 자동 생산된 유일한 기계식 무브먼트입니다. 51개의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무브먼트의 파워 리저브는 90시간으로 오랜 기간 구동되지만 아쉬운 점은 여느 기계식 무브먼트처럼 오버홀을 하거나 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공개가 되기 전부터 워낙 화제가 된 제품이라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고 싶지만 시계 채널 말고도 리뷰를 할 유튜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위클리 워치 뉴스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계의 가격은 55만 5천 원입니다. 출장과 여름 휴가 때문에 일주일 정도 업로드를 못했더니 시계 뉴스가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모두 다 전해드리지도 못해서 더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밀리지 않고 정기적으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번 위클리 워치 뉴스도 유익했고 흥미로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